대화를 시작합니다. 헬로 프렌드. 헬로 친구. 지금 2명 들어와 있네요. 아직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잘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좀 늦었습니다. 빨리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했네. 자,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12명 들어와 있어요, 아직. 자, 저기 카메라를 좀 켜보시고 출석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 현우야, 카메라 켜보세요. 상현이도 켜보시고, 상원이, 변상현, 유민상, 오케이, 조우진, 오케이, 혈 5명 들어와 있네. 자, 공유를 좀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15명 들어왔어서 이따가 학생들 몇 명 들어왔는가 확인해보고 중간중간에 출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화반응과 관련해서 전번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출석 체킹하고, 그리고 나서 뭐 등등 하겠습니다. 민혁아, 눈 떠라.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변화와 다양성 부분에서 이 중화반응의 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전번에 이 짜파게티 요리사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시학은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해주는 그러한 이 유기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학습 목표가 이거야. 산과 염기를 섞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we can interpret the change that occur and mixing acid and bases, 이렇게 해서 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example of using neutralization reaction in everyday life 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산의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플러스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이제 뭐를 생성해내느냐, 반응하면 이 물을 생성해낸다 라고 하는 게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야. 이게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라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 뭐냐? 그러면 알짜-이온 반응식, net ion equation이라고 하는 건데, net ion equation,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해내는데, 그들이 1대1로 반응해서 1이 나와요. 2개 반응하면 2개 나오고, 3개 반응하면 3개 나오고, 4개면 4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응?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내는 반응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요. 용액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서 혼합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 근데 사실 혼합용액의 온도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돼. 온도계를 꽂아야만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많을수록 반응하는 수소 이온, 반응하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많을수록 발생되는 열이 많아.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1로 가장 많이 반응한 상태. 이때가 혼합용액의 온도를 가장 높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꼭 기억을 해놔둬라. 여기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1대1로 가장 많이 반응했을 때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자이온 반응식,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 1대1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정리해 줄게요. 중화 반응 시 혼합용액의 온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반응량. 반응량은 생성된 물의 개수죠. 네? 반응량은 생성된 물의 개수. 이 생성된 물의 개수에 비례한다. 물의 개수에 비례한다. 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혼합용액의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공식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별표 2개다. 만약 혼합용액의 부피가 똑같으면 생성된 물의 개수에 의해서 혼합용액의 온도가 비례해서 올라가. 자, 두 번째 식. 중화 반응 시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 이온의 농도에 비례해. 그럼 이온의 농도는 뭐냐?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 만약에 전체 이온수가 같을 때는 이온의 종류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혼합용액의 부피가 같으면 결국 전류의 세기는 전체 이온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화 반응 시 이온의 전기 전도도는 수소 이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구경꾼 이온의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화 반응 시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는 전체 이온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얘기고요. 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가 더 메이저 팩터냐? 분자가 메이저야. 메이저 팩터. 분모는 마이너야. 마이너 팩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혼합용액의 온도 중에서 요게 마이너 팩터고 분자가 메이저 팩터야. 주요인이고 요거는 부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별표 2개를 쳤습니다. 자, 같은 농도의 산과 염기를 서로 다른 부피비로 중화 반응시킨 경우입니다. 이 같은 농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피의 같은 수의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농도 외워라. 같은 부피의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어. 자, 그래서 자, 실험이 A, B, C, D, E가 있어요. 자, 실험 A만 봅시다. A만. 염산 2m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가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염산의 2ml 안에는 수소이온이 2개, 염화이온이 2개, 10ml 안에는 같은 부피의 같은 수의 입자니까 10ml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10개, 수산화이온이 10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성된 물의 개수를 봐야 돼요. 생성된 물의 개수는 여기 수소이온 2개하고 여기 수산화이온 10개 중에서 2개가 반응해요. 그럼 여기 8개 남겠죠. 그래서 물의 개수는 2개 남아요. 이때 혼합력의 온도를 쟀더니 22도씨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총 이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을 하잖아요. 이 2개가. 그럼 수소이온은 없어졌어요. 빵개야. 이제 2개에서 빵개 됐겠죠. 염화이온은 그대로 2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도 그대로 2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10개.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여기 10개 중에서 수소이온과 중화 반응을 해서 2개가 사라져서 8개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A 실험에는 총 이온수가 8개, 10개, 2개에서 총 20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염산의 부피 4ml, 4ml에는 수소이온이 4개, 염화이온이 4개, 나트륨 이온이 8개, 여기 요 수산나트륨 수용액 8ml죠. 8ml. 총 12ml네요. 여기도 총 12ml고. 자, 나트륨 이온 8개, 수산화이온 8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화이온은 그대로 4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도 그대로 8개 있어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러면 중화 반응은 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4개 반응해서 물을 4개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 4개는 다 없어지고 여기 OH이온이 4개 남죠. 그래서 총 이온수는 염화이온 4개, 나트륨 이온 8개, 수산화이온 4개 남아서 총 16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세 번째 C를 보겠습니다. 실험 C. 실험 C를 보면, 염산이 6ml죠? 염산이 6ml입니다. 염산이 6ml. 염산이 6ml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산이 6ml. 자, 그러면, 자, 염산 6ml 안에는 수소이온이 6개, 염화이온이 6개, 자, 수산나트륨 수용액 6ml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6개, OH이온이 6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생성된 물의 개수, 여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6개에서 다, 6개가 다 반응하죠. 그러면
수산화이온이나 수소이온은 빵개로 변해요. 빵개로 변하고 물은 6개가 나와요. 그리고 남은 이온은 염화이온 6개, 나트륨이온 6개에서 총 12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민혁 알겠냐? 민혁이 자냐? 민혁이 앉아요, 선생님. 앉아?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자, 여기 염산 8mm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 있다고? 8개. 염화이온은? 8개. 잘했어.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수용액 4mm에는 나트륨 몇 개 있어? 4개. 잘했어. OH이온도? 4개. 그러면 생성된 물의 개수는? 4개. 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뭐가 몇 개 남고 뭐가 몇 개 남은 거 알겠냐? 예, OH- 없어지고 H 플러스 수소 4개 남고요. 어. 염소 8개 그대로 남고 나트륨 4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16개입니다. 이야, 역시 너는 대단한 친구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까지 살펴봤어요. E도 10mm에 10개, 10개, 2mm에 2개, 2개 이렇게 해서 생성된 물의 개수 2개, 남아있는 거 수소이온 8개, 염화이온 10개, 나트륨이온 2개, 수산화이온 1개에서 총 20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 혼합용액의 부피가 부요인인데 얘는 다 12mm로 똑같아요. 12mm로. 총 이온수를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총 이온수가 여기 20개, 16개, 12개, 16개, 12개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어떤 형태로 그려지느냐? 전류의 생태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류의 세기는 just look at 어딨지? 전류의 세기.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건데 전류의 세기는 어디가 나왔더라? 요거는 아니고요. 전류의 세기. 그래서 지금 보면 20개, 16개, 12개 이렇게 줄어들죠?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점을 찍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늘어나요. 16개, 20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C가 중화점이야. 중화점. 왜냐하면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중화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개형만 보여줄게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20개, 16개, 12개, 16개, 20개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전류의 세기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용액의 온도입니다. 온도. 혼합용액의 온도는 뭐에 비례하느냐? 혼합용액의 온도는 혼합용액의 부피가 12mm로 똑같죠? 그러니까 반응량, 생성된 물의 개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생성된 물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개수는 2개, 4개, 6개, 4개, 2개니까 혼합용액 부피는 2mm, 10mm, 12mm, 4mm, 8mm, 12mm, 8mm, 4mm, 12mm, 10mm, 2mm, 12mm 다 똑같아요. 물의 개수가 가장 많은 실험이 C죠. 6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용액의 온도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이런 형태로. 요 C가 중화점이라고 보면 중화점의 온도에서 가장 높죠. 아까 중화점의 온도가 몇 도였냐면
중화점의 온도가 28도였어요. 22, 25, 28, 25, 22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가 28도, 그죠? 여가 2mm, 10mm, 그죠? 4mm, 8mm, 6mm, 6mm, 8mm, 4mm, 2mm, 10mm로 바꿔. 그죠? 그러면 이 실험시가 중화점인데 중화점의 온도가 28도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혼합용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간다. 일단 점을 찍어야 돼. 이렇게 여기 28도, 22도, 25도, 25도, 22도.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식 혼합용액의 온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보여진다. 온도.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반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예? 전류의 세기는 V자. 혼합용의 온도는 V자 거꾸로 엎어놓은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형태를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내용이죠. 이제는 NaOH는 일정하게 전부 20mm야. 20mm. 여기에 실험 1은 HCl을 0.0mm 넣고, 실험 2는 HCl 10mm 넣고, 실험 3은 20mm 넣고, 30, 40 이런 형태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빵개, 두 개. 아니 20개, 10개, 20개, 20개, 30개, 20개, 40개, 이렇게 나누어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표를 그려봤어요. 그죠? 자, 실험 A, HCl 0mm죠? 빵개. NaOH 20mm죠? 20개. 실험 B, 염산이 10mm죠? 10개, 20개. 여기는 20mm죠? 20개. 여기 30mm죠? 30개, 20mm죠? 20개. 여기 40mm죠? 40개. 여기 20mm, 20개. 이렇게 해서 요 표만 그릴 줄 알면, 선생님이 이거 어제 이 저녁에 이 표 그리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다, 박민혁. 인정하냐? 오케이. 요 표 그릴 줄 알겠지, 이제? 그렇지. 같은 농도의 염기 수용액 일정량의 산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C가 중화점이야. C가 중화점. 예. OH 빵개되고 H이온 빵개되니까 결국은 C가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돼. 생성된 물의 개수. 여기 빵개. 생성된 물의 개수 10개, 20개야. 물의 개수. 그런데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뭐냐? 생성된 물의 개수요. 혼합용액의 부피는 20mm, 30mm, 40mm, 50mm, 60mm인데 이 남아있는 물의 개수는 똑같이 0, 10, 20, 20, 20이잖아요. 그래서 혼합용액의 온도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까? 물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잖아. 그리고 혼합용액의 부피도 물론 증가해. 그런데 물의 개수가 더 주요인이야. 더 주요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일단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개 똑같지만 여기는 이 나트륨 OH 이온 수가 다른 이온 수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혼합용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혼합용의 온도는 요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분모가 늘어나니까 조금 줄어드는 이 V자형, 이 산과 같은 모양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력의 온도는 조금 이따 또 한번 살펴보고요. 총 이온수를 볼게요. 총 이온수 남아있는 거 빵빵 20, 20 총 40개, 빵 10, 20, 10 총 40개, 빵 20, 20 명 총 40개, 10, 30, 20 빵 총 60개, 총 80개 이렇게 됩니다. 총 이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40개로 똑같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60에서 80 늘어나고 있죠? 자, 전류의 세기를 봅시다. 전류의 세기는 혼합용액의 부피는 부요인이고 총 이온수는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중화점에서 가장 전류와 세기가 가장 약해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 이온수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중화점까지인데요. 그죠? 중화점까지인데 나트륨 이온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고 염화 이온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H 이온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OH 이온은 여기서부터 늘어나고, 총 이온수는 여기서부터 일정하죠. 그 다음에 중화점 이온은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는 그러한 그래프 개형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요 표를 잘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요 표를 잘 해석할 줄만 아면 혼합용액의 온도라든가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도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용액의 온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전류의 세기는 이런 V자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 정리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90%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공식에 의해서 혼합용액의 온도,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 이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분모 분자 중에서 분자가 더 주요인이고, 그리고 이온수가 같을 때는 수소 이온이 가장 전류의 세기를 가장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전류의 세기를 두 번째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온이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전류의 세기를 가장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다른 이온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면 혼합용액의 온도는 이런 산 모양, 전류의 세기는 V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중화 반응할 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한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낸다. 그죠? 그 다음에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해서 혼합용액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농도가 같다는 말은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입자다. 2mm에는 2개, 2개, 3mm에는 3개, 3개, 4mm에는 4개, 4개, 이런 것이 농도가 같다는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생선 비린내를 레몬즙이 잡아준다. 위가 아플 때, 속이 쓰릴 때는 제산제로 산을 중화시킨다. 얘가 염기성 물질이죠. 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염기성 물질을 뿌린다. 위산이 많이 발생하면 염기성 물질인 이 알마겔로 잡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 속의 중화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녹화를 중지를 하겠습니다.